그랜저 가격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길지는 아마 상상도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랜저만 비판받고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수입차 시장 판도도 뒤집히거나 아예 새로운 수입차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토요타 크라운인데 최근에 크라운이 국내 출시를 확정하고 사전 계약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예상 가격대가 좀 놀랐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랜저가 과연 크라운 때문에 판매량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크라운은 진짜 판매량이 대박 날지 이거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운이 지금 그랜저랑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는 건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관련 기사 제목에 그랜저가 안 들어가는 걸 찾기 힘들 정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임팔라와는 차원이 다를 것 같다는 겁니다. 임팔라가 망한 이유는 뭔가요? 얘도 처음에는 그랜저를 잡겠다는 키워드를 밀면서 들어왔고, 처음에는 사전계약 대수도 나름 괜찮았는데 가장 먼저 생겼던 문제가 물량 부족, 그리고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와중에 가격까지 슬쩍 올린 게 문제였죠. 그래서 한국 제임이 들여온 차 중에서 실패한 차 중 탑3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크라운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크라운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거고, 젊은 층한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에서는 신진 자동차가 라이선스 생산을 하면서 뉴크라운 S라는 이름으로 4세대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기도 했고, 이때 당시 포드 20M을 제외하면 경쟁 상대도 없었던 때라 고급차 시장이 대명사로 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기도 했고, 6세대 모델은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께서 타고 다녔던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크라운 옆에 그랜저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얘도 전륜구동 방식의 준대형 세단이거든요. 이번에 판매되는 차가 무려 16세대 모델인데 역사가 1955년부터 시작되는 오래된 차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크라운 이미지는 딱 10세대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센츄리와 닮은 각진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1세대부터 유선형 디자인을 조금씩 채택하더니 14대에 들어서는 각진 디자인이 거의 사라지고 16세대 모델은 아예 과거의 크라운이 가지고 있던 중후한 분위기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전략을 택한 건지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약간 희한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크라운이 원래 세단 중심의 모델이고 파생 모델이 있어봐야 외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파생 모델이 무려 4가지에 달합니다. 크로스오버, 세단, SUV인 스포트, 에스테이트 이렇게인데 이 중에 메인이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세단 형태에 가까운 차인데 볼보 S60 크로스컨트리 같은 차들처럼 차고가 높아진 게 특징입니다. 북미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크로스오버 모델만 판매된다고 하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도 크로스오버 모델입니다. 앞은 세단인데 뒤는 거의 패스트백 같은 느낌이죠. 실내도 구식 이미지에서 꽤 많이 벗어난 느낌이고, 파워트레인도 하이브리드 말고는 없습니다. 세단이랑 스포츠, 그리고 에스테이트는 아직 국내 출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크로스오버 모델이 다음 달 초에 출시되는 건데 토요타는 크라운을 통해서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그랜저랑 완전히 겹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크라운이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준으로 그랜저 가격은 취득세를 제외하면 4,233만원부터 풀옵션 모델은 5,580만원 정도 하거든요. 크라운 가격이 이거랑 딱 겹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토요타의 또 다른 모델들 가격을 보면 됩니다. 크라운 바로 아래급 차가 캠리잖아요. 캠리 하이브리드 국내 판매 가격을 보면 3,757만원부터 4,455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4,500만원은 무조건 넘는다는 소리죠. 크라운 해외 판매 가격을 보면 각이 더 확실히 지는데 미국에서는 5,200만원에서 6,600만원 수준으로 팔리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4,270만원에서 5,800만원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판매 가격은 5천만원대 초중반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랜저랑 딱 겹치는 거잖아요. 그랜저 중간 가격이 딱 5천만원 정도니까 가격이 안 겹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가 진짜 큰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아무리 일본 차라도 그래도 수입차라는 것 때문에 국산차보다 조금 비싼 게 정상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비슷하거나 심하면 저렴하기까지 하니까 그랜저가 진짜 큰일을 하고 있는 거죠. 트림이 좀 더 다양하게 들어온다면 캠리보다 400만원 정도 비싼 4,800만원을 시작해도 사전계약 물량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앞자리 숫자에 예민하다 보니까 5보다는 4로 시작 가격을 맞추는 게 좀 더 확실한 판매 전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전망이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박이라 했지만 정작 판매량으로는 현대차 털끝만큼도 못 쫓아가는 걸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크라운은 어떨까요? 애초에 여기서 기준을 하나 세워야 하는 게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이 본진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판매량으로 이긴다는 것 자체는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브랜드가 와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판매량으로 긴장하게 하거나 위협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크라운은 지금 나와있는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면 됩니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이 일본차라는 점이었죠. 불매운동 이후로 일본차 판매량이 직격탄을 맞았고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약간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랜저 가격 이후로 현대차 가격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이 가격 때문에 크라운을 향한 여론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라운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그만큼 현대차 가격 여론이 안 좋다는 걸 대변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정도 급이면 일본차라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크라운 경쟁 상대는 벤츠나 BM이 아니라 그랜저잖아요. 그랜저 구매 연령대는 50대랑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반면에 5시리즈나 E클래스는 30대랑 40대가 가장 많고요. 결국 50대랑 60대 수요자들을 크라운이 가격을 비롯한 판매 전략과 마케팅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50대랑 60대는 크라운이라는 브랜드가 먹히는 세대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절 부자들이 타는 차로 통했다고요. 그랜저랑 똑같죠. 그랜저도 품질 이슈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잘 팔리는 이유가 편승 효과와 50대 60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랜저라는 이름값 이런 게 모두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크라운도 그랜저랑 비슷한 인식으로 통한다는 거죠. 그 시절 부자들이 타는 차라는 인식 그리고 그때 쓰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50대와 60대 소비자들한테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랜저 주요 고객층이랑 크라운을 잘 아는 연령대가 겹친다는 건데 이건 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게 겹치는 수입차가 있었나 싶은데 가격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까지 완벽하게 겹치잖아요. 지금 그랜저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소형차랑 판매량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소형차 라인업은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독이라고 했죠.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형차 라인업에 추가되면 평균 가격을 올리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소형차의 본질이 저렴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평균 가격도 오르고 애초에 차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성조차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독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코나랑 SM3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이브리드가 없어야 소형차는 잘 팔린다는 걸 보여주는 건 셀토스랑 트랙스입니다. 그런데 준대형차 이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소렌토, 그랜저, K8 이런 차들은 차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출력과 효율을 모두 잡으려면 전기 모터가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압도적인 건데 가장 수요층이 탄탄한 시장에 토요타가 크라운으로 그것도 그랜저랑 가격까지 겹치게 출시한다고 하는 거라서 이번에는 물량만 받쳐주면 그랜저 판매량이 폭망까지는 절대 아니더라도 긴장할 수준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물량도 토요타 코리아가 꽤나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량 공세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토요타 입장에선 지금이 기회이긴 하죠. 불매운동 여파가 수그러들고 주문 대기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물량만 잘 받쳐주면 점유율 상승은 금방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 렉서스 ES 판매량이 5위까지 올라왔고요. 지난 3월에는 월 판매량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국내 소비자들이 다시 일본차를 찾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는 만약 그럼에도 실패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들어와서 시작 가격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물량을 한 달에 거의 포르쉐 수준으로 들여오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안 팔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가격, 파워트레인 그리고 물량까지 괜찮은 수준으로 들여올 거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안 팔릴 이유가 없는 게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슬픈 겁니다. 그랜저가 품질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고 나왔어도 일본차가 한국차를 위협한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게 경쟁 시장에선 당연한 거라서 그랜저 같은 차들이 부정적인 여론이 진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상품성이나 상품의 위치를 봤을 때 그랜저랑 이렇게 많은 요소가 겹치던 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크라운 판매량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